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한반도와 지구촌 둘러보는 시간입니다. 밤새 어떤 뉴스들이 들어와 있는지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준호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제 아침에 들렸던 개성공단 가동 합의 소식. 좀 상세히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재가동 시점은 16일 다음 주 월요일로 합의됐습니다. 추석을 넘기면 이게 자꾸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이 커질 수 있으니까 결국 합의를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는 시점에 맞춰서 성과문을 내놓은 의미가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내일쯤 전기가 원래대로 송전이 되고 모레는 병원하고 식당 같은 편의시설들이 입주하는데요. 16일부터 기업인들이 체류하면서 시운전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게 됩니다. 예. 그 세금 면제 부분도 합의가 됐죠? 입주 기업들이 북한에 내는 올해 세금은 아예 면제하고 또 작년분 세금을 아직 내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4월부터 발생한 북측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는 남북이 협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안 했으니까 아마 안 주거나 최소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세금과 임금에 관한 이 합의는 공단 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 차원인데요.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장 진통이 컸을 텐데 피해 발생의 원인이 사실상 북쪽에 있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전자 출입 체계를 도입해서 하루 단위 상시 통행을 하고 또 공단에서 인터넷과 이동전화 같은 이런 통신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도 계속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기술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인데 북한이 진작부터 동의한 부분이라서 그야말로 기술적인 협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밖에 또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남쪽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과 외국 상공인들을 다음 달에 개성공단으로 초청해서 투자 설명회를 하기로 했는데 이거는 개성공단 국제화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또 남북 상사중재위원회 구성을 구체화하기로 했고요. 남측 인원이 법을 위반해서 개성공단에서 법을 위반해서 북측에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남측 조력자의 입회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말한 발전적 정상화라는 거에 가까운 합의를 했기 때문에 정부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166일 동안 개성공단 사태가 이번에 마무리가 되면서 비록 그동안 기업들이 피해를 입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남북의 누구도 개성공단에 대해서 시비를 걸지 못하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큰 성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를 보니까 북한이 외자 유치가 급해서 공단 국제화에 적극적이다 이렇게 끝까지 개성공단은 달러박스다라는 태도를 취했는데 이제는 이런 발목 잡기가 별로 위력이 없어 보입니다. 네, 지난 166일 동안의 개성공단 중단 사태 앞으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미국과 중국의 육자회담 수석 대표들이 어제 만났군요. 미 국무부의 글린 데이비스 대북정책 특별대표하고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 특별대표 이 두 사람이 어제 베이징에서 만나서 최근에 한반도 정세를 평가하고 대북정책 방향을 협의했습니다. 우다웨이 대표는 지난달에 자기가 북한에 갔다 온 결과를 전해주고 육자회담이 빨리 재개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했는데요. 또 개성공단 합의를 언급하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데이비스 특별대표는 북한이 비핵화 사전 조치를 이행해야만 육자회담이 다시 열릴 수 있다라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재차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나타날 때까지 중국이 북한에 압박을 계속해달라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계속 같은 얘기가 헛돌고 있는 그런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자, 미국의 소득 불평등 현상이 역대 최고라고 하는군요.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경제학자들이 1913년부터 작년까지 100년 동안의 미국 국세청 자료를 분석했더니 미국 상위 1%와 나머지 99%의 소득 격차가 1920년대 대공황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볼 때 상위 1%의 가계소득은 평균 우리 돈으로 약 4억 2,8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이 소득은 미국 전체 가구 소득의 19.3%를 차지했는데요. 1920년대 후반 대공황 직전에 24%로 정점을 찍었던 이후에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또 미국 경제가 2008년 금융위기로부터 회복하기 시작한 이후에 소득 증가분도 대부분 상위 1%의 목으로 돌아갔습니다. 재작년 월가 점령 시위 때 1%를 위한 미국을 거부한다. 이런 구호가 나왔었는데 그게 빈말이 아니라는 게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예, 이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는 원인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노조의 쇠퇴가 꼽혔습니다. 노조 가입률이 1983년에 23%였는데 작년에는 12%로 30년 동안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노조가 약해지다 보니까 임금 협상에서 노동자의 힘이 떨어지고 결국은 이게 노동자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중국, 인도와의 저임금 노동 경쟁, 그리고 중국, 인도에 대한 아웃소싱, 정부 서민 지원 정책의 축소 이런 것들도 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분석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그 상위 1%가 차지하고 있는 그 가계소득 비중이 한 17%니까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비슷한 수준입니다. 예. 우리나라 노조 가입률도 미국은 12%가 좀 넘는다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10%대거든요. 예. 네,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소득 불평등 현상의 구조적인 문제가 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공습과 관련한 연설을 어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시리아가 화학무기를 국제사회의 통제로 넘기고 화학무기 금지 협약에 가입한다라는 러시아의 중재안이 나온 후에 예.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다가 시리아 공습 결의안에 대한 처리를 연기해달라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대국민 연설을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중재안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그렇지만 중재안이 성공할지 예상하는 것은 시기상조고 군에다가는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공습결의안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러시아의 중재안이 나오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탈출구를 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해결에 이번에 기회를 한번 줬으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미국이 공습해야 되는 명분을 얻을 수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한테는 손해볼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 중재안이 실현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라는 말로 시간표 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예. 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된 사망자 통계가 나왔네요. 재작년 3월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에 피난 생활 중에 건강 악화 같은 문제로 사망한 이른바 원전 관련 사망자 수가 910명에 이른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자체 현지 취재로 얻은 숫자인데요. 사망자가 최근 반년 사이에 최소한 121명이 추가되면서 이런 통계를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당시 대지진의 직접적인 피해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숫자는 18,466명이었는데 예.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재해 관련 사망자가 272,782명이었는데 그중에서 910명이 원전 관련 사망자였다는 겁니다. 예. 자, 스페인에서 인간띠 시위가 있었다는데 그 길이가 400km나 돼요?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카탈루냐에서 독립을 기원하는 인간 사슬 시위가 벌어졌는데요. 예. 40만 명이 참여해서 프랑스 국경에서 이 카탈루냐 주도인 바르셀로나를 지나서 카탈루냐 남쪽과 접한 발렌시아까지 400km를 이었다고 합니다. 예. 카탈루냐는 1714년부터 스페인으로 편입됐는데요. 300년째 독립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스페인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인데 스페인 중앙정부한테 별로 얻는 것은 없고 빼앗기기만 한다. 이런 피해의식이 큽니다. 특히 최근에 스페인 경제 위기가 커지면서 이런 생각이 더 많아져서 어제와 같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는 분석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역대 최대 규모는 아니었는데요. 1989년에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 세 개 나라 국민들 200만 명이 600km의 인간띠를 만들어서 소련의 지배를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요구를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거 본질과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40만 명이 400km를 이었는데 예. 1989년은 200만 명이 600km를 이었어요. 예. 예, 좀 촘촘히 있었던 모양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40만 명에도 한 사람당 1m를 차지하면은 정확히 400km를 이을 수 있습니다. 네네. 자, 끝으로 교황 관련된 소식 소개해 주시죠. 프란치스코 교황이 요즘에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로마의 아프리카 난민 수용소를 방문해서 사용하지 않는 수도원을 고급 호텔 같은 걸로 개조하는 문제를 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난민을 수용하는 데 써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난민들이 다양한 인종과 종교, 국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다양성은 선물이니까 그거를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환영할 일이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이민자들에 대한 시선이 악화된 그 요즘 유럽 국가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인 것 같습니다. 교황은 지난 일요일에는 무기 장사를 위한 상업적인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아주 강렬한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과거에 교황의 메시지라고 하면은 뭐 평화, 화합 이런 좀 막연한 표현이 많이 나왔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 같은 경우는 뭐 금융 경제에 대한 비판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현대 사회의 모순 이것을 아주 구체적인 표현으로 지적을 하면서 새로운 교황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다양한 소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뉴스 전문 캐스터 황준호 기자였습니다.